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신 일별 뉴스를 요약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각 주제별로 세세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니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데드풀 앤 울버린의 성공적인 박스오피스 선보임으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는 슈퍼히어로 영화에 대한 강한 관객의 관심을 나타냅니다. 데드풀 앤 울버린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첫 R등급 영화로 라이언 레이놀즈와 휴잭맨이 주연을 맡았으며 목요일 프리뷰에서 3,85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개봉 주말에는 1억 6천만 달러에서 1억 8천만 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며 R등급 영화 데뷔 기록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 영화는 2024년 마블의 유일한 개봉작이며 향후 몇 년간 더 많은 작품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슈퍼히어로 피로감과 박스오피스 침체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초기 성공은 강한 관객의 관심을 시사합니다. 국제적으로도 잘 나가고 있어 이틀 만에 6,48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영국에서 재무장관 리브스가 가장 기업 친화적인 정부를 조성하겠다는 약속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한 정책 변화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레이첼 리브스 재무장관은 런던에서의 연설을 통해 새로운 노동당 정부가 영국 역사상 가장 성장과 기업 친화적인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이를 통해 영국인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공공 서비스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브스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중이며 영국 경제에 불을 창출하고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업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곧 재무부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여기서 공공재정에 200억 파운드의 적자가 있음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가을 예산에서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발표가 될 수 있으며 이 예산의 날짜도 곧 발표될 것입니다. 리브스는 세금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에서 다룰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영국이 경쟁력 있는 세제를 갖추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소득세, 국민보험, 부가가치세 또는 법인세 인상을 배제했지만 국가 투자와 공공부문 임금 인상에 대한 당의 약속을 고려할 때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총리 키어 스타머는 정부가 보수당 집권 14년 동안의 재정 상황을 검토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며 재정이 정돈될 때까지 공공지출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아마존 미디어 권리를 두고 NBA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콘텐츠 배포의 복잡성을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는 NBA의 게임 방송권을 유지하기 위해 NB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NBA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포함한 새로운 미디어 파트너와 계약을 맺었으나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는 2014년 체결된 이전 미디어 계약에 따른 매칭 권리를 주장하며 아마존에 할당된 게임 패키지를 매칭하려 했습니다. NBA는 이 매칭 권리가 스트리밍 전용 패키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워너브러스 디스커버리는 이에 법적 조치를 취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NBA가 아마존에 방송권을 부여하는 것을 막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NBA는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WNBA는 새로운 미디어 권리 계약에 따라 2028년 시즌 이후 가치 재평가를 할 예정이며 현재 계약은 연평균 2억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600포인트 이상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은 잠재적인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강력한 기업 실적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연속적인 기록적인 상승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금리 인하 기대를 낮췄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주 동안의 둔화된 인플레이션 데이터로 인해 월스트리트는 9월에 페드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제 시장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옵션이 기술 대기업들을 넘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발표된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는 연간 2.5%로 둔화되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치에서 계속 완화되고 있다는 희망적인 신호로 투자자들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소식에 따라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금요일에 62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 기술주들은 실적 발표에서 인상적이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면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테슬라와 알파벳의 주가는 각각 실적 발표 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소규모 기업들은 금리 인하 전망으로 인해 최근 이익을 보았으며 러셀 2000 지수는 이달에 10.1% 상승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술주의 하락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AI에 대한 투자가 수익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내심이 시험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들은 AI에 대한 지출을 줄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경제 데이터는 미국 경제가 안정적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이는 9월에 페드가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S&P 500과 나스닥은 여전히 연속적인 주간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최근 몇 주 동안 기술주를 매도한 투자자들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월스트리트는 최근의 인플레이션 둔화 데이터에 힘입어 페드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 대기업이 아닌 시장의 다른 부문에서 이익을 찾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는 여전히 불확실한 수익 창출 능력으로 인해 변동성을 겪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유명한 공매도자 앤드류 레프트가 다년간의 사기 계획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 부문에서 중요한 사건을 강조합니다. 앤드류 레프트라는 유명한 투자자가 주식시장 조작을 통해 불법적으로 1,600만 달러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연방검찰과 증권규제기관에 의해 형사 및 민사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인 시트론 리서치가 발표한 보고서에 대해 대중에게 권고한 것과 반대되는 주식 거래를 통해 불법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레프트는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유명한 공매도자로 알려져 있었으나 실제로는 대중에게 오도하는 전략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는 2021년 게임스톱 주가 상승 사건에서 손실을 본 공매도자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레프트는 현재 형사 사기 계획, 증권 사기, 연방 수사관에 대한 거짓 진술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민사 소송에서도 시트론 캐피탈과 함께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페이스X가 FAA의 승인을 받아 펄컨 9 로켓 발사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항공우주 회사의 운영에 긍정적인 단계를 표시합니다. FAA는 스페이스X의 펄컨 9 로켓이 약 2주간의 중단 후 비행을 재개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이는 스타링크 위성 발사 중 드문 비행 중 실패 이후 15일 만에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스페이스X는 로켓의 빠른 발사 속도와 10년 가까이 300회 이상의 연속 성공적인 궤도 발사로부터 얻은 방대한 비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빠른 서비스 복귀를 주장했습니다. 7월 11일 발사 중 상단 단계의 엔진 재점화 실패로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으나 스페이스X는 문제의 원인을 액체 산소 관련 부품의 결함으로 파악하고 단기적으로 해당 부품을 제거하고 대체 센서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FAA의 감독하에 장기적인 설계 변경을 테스트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주제입니다. 델타 항공의 항공편 취소 조사는 고객들에게 잘못된 텍스트 메시지를 보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항공산업 내 투명성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통부는 델타 항공이 지난 7월 19일부터 5일간 대규모 항공편 취소와 관련하여 승객들에게 환불 권리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텍스트 메시지를